자, LIG 넥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이 앞서서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았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장중 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계속 반복하는 기업이죠. 앞서도 이렇게 여러 번 체크를 드렸었고, 그래서 주가가 싼 지점에서는 넥슨을 노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보다 더 이익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눌림이 좀 과하게 진행되는 종목이거든요.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반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넥슨은 현재 수주 잔고 남아있는 연도로 환산을 할 때 하나 에어로보다 더 깁니다. 이 종목이.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하나 에어로공의 피커설이 4번이 나왔었고요. 이 LIG 넥슨은 6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반치 수주를 쌓아놔가지고 현재 우리 방산기업 중에서 가장 긴 수주 잔고를 가진 종목을 계속해서 기관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여기서 절반을 팔고 산다라고 하는 게 절반을 팔고 사는 흐름들 같은 경우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2%대 요게에서 반 팔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1, 2 그래서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팔으라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이 설 자체가 이미 수없이 많이 나온 픽업 밸류에이션 부담, 픽업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앞선 종목인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게 웃기는 게 지들이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전력주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지들이 샀던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같은 종목들 보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 들어왔다, 집중적으로 팔았다 그러죠. 그래서 지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 PER 5배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고, 50배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고, 그리고 지들이 사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상 최대 실적의 PER이 10배밖에 안 되는데도 부담스럽다는 둥, 실적이 우려된다는 둥, 똑같은 업황 아닙니까? 업황이 똑같잖아요. 방산이나 전력설비나 기본 업황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태되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본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나같이,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 똑같이 사상 최대 실적, 조선은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만 실적 계속해서 호실적 경실하면서 올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이클 안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냐는 거 요것만 판단해 나가면 되지, 이 종목들 자체가 피커슬이라는 건 말이 애초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부터 우선 설명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평가 우려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고평가 우려 아니야? LIG 넥슨은 고평가 우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치면 하나 에어로는 고평가 우려고, 현대 로템은 고평가 우려 아니고요. 걔네들은 멀쩡하고 얘만 LIG 넥슨만 고평가 우려라는 겁니까? 왜? 뭐 때문에 도대체 고평가 우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현재 2000년 선행주가 비율이 33.8배다라고 얘기하고, 유럽 방산업체 평균이 33.5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제하고 부담이 된다.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유럽에는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32배, 24배 이렇게 개선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요게 만약에 지들이 사는 종목이었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사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현대 로템이 지금 23배 나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6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들이 사는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잣대를 댈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잣대를. 그래서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요런 이슈들 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렇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까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 쪽에서 장점으로 친다 그러면, 가장 수주 기간이 길게, 수주 잔고가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변수에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의 이 실적 기조 자체가 가장 길게 의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당연히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뭐자라고 하면 이 수주 잔고가 길다라고 할 때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성장률이 더 높을 때, 자, 성장률이 더 높을 때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장난치는 거에 수없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마냥 뭐 끝도 없이 장난을 치고 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앞종목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걔한테 계속대로 팝니다. 계속대로 팔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효성중공업도 그러고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 에어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쪽의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비교 대상이 현대 로템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LIG 넥슨의 주 모멘텀은 천궁에 있고요. 그 천궁은 넥슨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드는 대공 무사일 무기 체제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가 더 세죠. 세게 성장이 들어들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에어로 20%입니다. 그 다음에도 20%고요. 20, 20 이렇게 들어가죠. 20, 20. 자, 넥슨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는 앞을 보고 투자를 하지 뒤를 보고 투자를 게 아니잖아요. 백미를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나란히 좋았던 거 다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하나에어로 실적 더블 주가 반영돼서 날라갔고요. 현대로템 폴란드 더블 해서 주가 날라 들어갔고요. 2026년이라고 지금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비교를 해야죠. 9,600억에서 1조 2,400억까지 되니까 400억, 2,800억 정도 되죠. 2,800억. 그러니까 30% 정도 수준 됩니다. 현대로템이 하나에어로도 30%, 20%도 30% 조금 더 높죠. 자, 그 다음은 넥슨입니다. 자, 넥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가 더블까지는 못 미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00억이 증가를 합니다. 1,100억.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3사 중에는 넥슨이 지금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수주기간도 가장 길고 성장률도 제일 높고 그러면 프리미엄 당연히 붙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이게 또 똑같지 않습니까? 로템이나 에어로나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살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가 사면 우려. 내가 팔고 네가 사면 우려. 그래서 최근에도 또 두들겨 팔았다가 밑으로 오면 샀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리니까 두들겨 팔고 똑같잖아요. 박스앤 롱숏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온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공3를 하나를 꺾고 넥슨이 사들어갔다. 넥슨이 잡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천공2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공2 같은 경우는 무기 체계를 넥슨이 만들고 무기 체제를 넥슨이 만들고 그리고 탄도 유도체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가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체계는 넥스원 그리고 탄도 추진체는 하나그룹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체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자,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쭉 역사 쭉 나갔습니다. 이거죠, 이거 앞에 같은 경우는 요 부분들 같은 경우 작년 11월달 12월달 같은데 이 방산주들이 깨질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 미국의 국방비 삭감 우려 그리고 현대로템이 개박살이 났었잖아요. 그건 내려갈 재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 빠지면서 이거 철수하게 우리 철수해 니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서 유럽 군비 증강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기 딱 받는 데가 가장 핵심적인 게 중동하고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로템만 그런 모멘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얘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옆에 예멘 최근에 예멘 미국에서 예멘 반군 또 폭격도 했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멘 폭격도 들어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돼서 미국산 무기 수입도 금지되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 걸 살 수도 없고
러시아 거 살 수도 없고 미국 거도 못 사고 러시아 거도 못 사고 어떡할 거야? 우리 거 사야지. 그래서 중동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 또 중동 지정학 우려가 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칠 것 같아요? 내참여하고 저러고 갱판 치고 있는데, 그리고 반군들 계속해서 그에 반발해가지고 반군들도 계속 저러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해서 중동도 계속해서 무기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시스템, 이 LA 넥스원 같은 경우는 중동으로, 자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은 유럽 쪽이 작년에 주요한 이슈가 됐었다라고 하면,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의 뉴스가 주로 다 중동 쪽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걸 보였었죠. 그리고 로템이에서 폴란드, 지금 우리 무기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 폴란드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동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가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다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 천궁 이슈를 두고, 이 천궁을 두고 하나그룹과 넥슨이 이렇게 계속 싸워요. 이렇게 하나가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천궁2 수출 확대, 자 외연 확장 원년을 맞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넥슨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게 맞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가 4번의 피커스를 맞는 동안 LG 넥슨은 6번의 피커를 맞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능성이, 이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무기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예약받 수주 받아놓는 게 6년 반치를 수주를 받아놓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려준 거죠. 중동 3개국 방공뱅터.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 아이언돔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동 입장에서 보죠. 이스라엘 무기 체제를 살 겁니까? 중동에서? 이거 무조건 우리끼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미국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이거 지금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거 아니면 우리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나가는 거죠, 중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들이 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동까지 장기 투자 유효하다 이래 놓고는, 지들이 파는 때서는 뭐 피카웃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게 며칠이나 됐다고 여기는 우려고 여기는 기대고 여기는 우려고 여기는 기대고 이럴 거냐고. 결국은 늘 하던 짓대로 박스 프레이 인식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요렇게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1차 사이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쉬고 요거 들어와봐야 이제 기간 조정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천궁3가 이렇게 대단히 새로운 모멘텀은 되지는 않고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이번에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재 지수가 큰 폭으로 깨져 내려가는, 어쩌면 뭐 또 이제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또 빼딱 컴플리라고 우기면서 내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시점에서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아래쪽 가격은 아니고 계속해서 추세를 기준으로 맞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1선 아래쪽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대략 뭐 한 55만원에서 시작해서 51만원 수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정도 범위라 그러면 뭐 한 10% 정도, 이제 보유 입장에서 하면 10% 정도 되는 건데요. 10% 정도라 그러면 10% 이 정도의 종목의 10% 정도의 공간이라 그러면 뭐 그거 굳이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20% 넘게 내려가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2번 내려가는 경우는 뭐 밀려 내려와봐야 10%니까 굳이 뭐 파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내려오는 거 앞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됩니다. 이거 이렇게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주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성장률도 더 높고, 그리고 무기 수출 기대감이, 쟤들은 현대로템이 이미 터졌잖아요. 거기는 이미 터진 거고 여기는 아직도 남아있거든. 저 중동 애들 저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당장 중동 가서 이스라엘 휴전하라 그러고 있는 그 미국도 예멘 후티 반군 폭격해버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주변 국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스라엘하고 저쪽하고 싸움 붙고 예멘 후티 반군들 지랄을 해두고 미국 들어와가지고 폭격해대고, 예? 시리아 또 치고 들어가고 이란 치고 들어가고. 그 여러분들이 중동 국가라면 남는 게 돈밖에 없는데 안 사겠어요? 사죠, 당연히. 이거 수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려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계속 더 많이 누르는 게 넥슨입니다. 그래서 비교 차트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처져 있을 때 사면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 자, 넥슨 관점 다시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뉴스는 반영된 뉴스입니다.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2나 3나 3 같은 경우 그 앞에도 기가 모멘텀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투가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3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2입니다. 자,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도 이제 열심히 우리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나눠주고 계실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실제 오르고 화면입니다. 실제 오르고 화면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 장전에 브리핑 나갔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세진중공업 얘기 나오고 있네요. 최주석 전문가. 이제 중공업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게 관세 협상 기대감도 있고 또 그 전에 쉬었던 것도 있고 열심히 세진중공업도 늘렸다. 지금 원위치 다 찾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거 최고 전문가분들이 그날 가장 강하게 튀어다를 종목들, 기간을 두고 가장 길게 홀딩해서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찍어서 드리면서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분들 리딩 받으시고 올해는 꼭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